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든 결과다. 그렇다면 묻자, 미래의 나는 누가 만들고 있을까? 퓨처 셀프는 목표 설정이나 동기부여책이 아니다. 이 책은 정체성을 미래에서 현재로 끌어오는 사고방식에 대한 책이다. 벤저민 하디는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정작 미래를 설계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현재의 습관과 환경에 너무 쉽게 끌려다니며 미래의 자신을 막연한 존재로 취급한다. 그 결과 현재의 선택은 항상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향한다. 이 책의 출발점은 하나의 심리적 사실이다.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을 타인처럼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현재를 위해 편의를 선택한다. 퓨처 셀프는 이 거리를 줄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지금의 나와 연결할수록 행동은 달라진다. 하디는 목표 집착을 경계한다. 목표는 도달하면 끝나지만 정체성은 지속적인 행동을 만든다.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정의하라는 것이다. 미래의 정체성이 명확해질수록 현재의 선택은 그 정체성에 맞게 재편된다. 이 책은 의지력보다 환경을 강조한다. 미래의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원하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환경.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 과거의 실패와 정체성을 정리하는 일이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로 점프할 수 없다. 퓨처 셀프는 시간을 직선으로 보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기준점이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미래로부터 현재를 재구성하는 존재다. 퓨처 셀프는 변화가 어려운 이유를 의지 부족에서 찾지 않는다. 문제는 미래에 대한 관계 설정 실패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순간 자기 개발은 억지가 아니라 정렬이 된다. 이제 퓨처 셀프라는 개념이 현대인의 커리어 전환, 장기 목표 설정, 그리고 단기 유혹을 넘어서는 선택 구조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누구지? 이 질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성격 테스트 결과로 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생각에 어쩌면 우리 잠재력을 가두는 함정일 수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과거가 아닌 미래의 나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럼 이 정말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할 때 우린 보통 어디서부터 그 답을 찾기 시작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예전에 뭐 하던 사람이고요. 제 MBTI는 I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과거 경험이나 성격 검사 결과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맞죠? 우린 보통 이렇게 한번 딱 정해진 꼬리표로 스스로를 정의하곤 하죠. 그런데요, 이 책의 저자인 벤저민 하디 박사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이런 성격 검사들이 완전히 쓰레기 같은 과학이라고까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라는 꼬리표가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좋은 핑계가 되면서 결국 스스로의 가능성을 꽉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적인 생각의 전환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에 얽매이는 대신에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에 맞춰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려면 먼저 뭐가 우리를 과거에 자꾸 붙잡아 두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미래로 나아가려면요, 일단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를 과거에 딱 가둬버리는 가장 흔한 심리적인 위협들, 그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디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크고 작은 트라우마 경험이 우리 정체성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그냥 얼음하고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방어기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덫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과거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현재의 당신을 통해서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박물관에 박제된 사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성장하고 바뀌면 예전에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그게 다 성장의 밑거름이었구나 하고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전략 코치인 댄 설리번이 제시한 갭과 게인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시죠. 정말 재밌어요. 갭은 뭐냐면 저 멀리 있는 이상적인 목표랑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난 아직 멀었어 하고 계속 좌절하게 만들어요. 근데 게인은요, 어제의 나,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와, 내가 이만큼이나 성장했네 하고 자신감을 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를 과거에 꽁꽁 묶어두는 위협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줄 진실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는 우리 생각의 틀을 그냥 확 바꿔버릴 아이디어들을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한 나라는 건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되기로 마음먹고 만들어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 발견은 성격은 타고나는 거니까 일단 나를 찾은 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해 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이어지기 쉬워요. 반면에 자기 창조는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하고 목표를 딱 정하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성격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말이죠, 완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빚어가고 있는 조각품 같은 존재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원래 게으르니까 작은 목표나 세워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위대한 작가가 될 거니까 매일 글을 쓰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성격과 습관을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과거가 우리를 뒤에서 붙잡는 힘보다 저 앞에 있는 선명한 미래의 비전이 우리를 앞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결국 미래의 내가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아이디어들을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두지 말고 우리 삶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미래의 나가 되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디 박사가 제안하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데요. 그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아주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둘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글쓰기를 통해서 미래의 나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걸 구체적인 글로 옮기는 순간 그 목표는 현실이 될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3년 뒤에 나는 어떤 건강 상태, 어떤 인간관계, 어떤 재정 상태를 갖고 있을까? 이걸 아주 상세하게 적어보는 게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자, 미래의 내가 명확해졌다면 이제 그곳으로 달려갈 에너지를 확보해야겠죠? 2번째 행동은 바로 파레토 법칙. 우리가 흔히 아는 80-20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법칙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쏟아붓는 노력의 80%가 실제 결과에는 고작 20%밖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사실 덜 중요한 일에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답은 명확하죠. 10배의 성장을 원한다면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그 80%의 활동들을 아주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에너지를 오직 가장 중요한 20%에 쏟아붓는 것. 이게 바로 폭발적인 성장의 핵심 엔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가두는 위협을 인지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실을 받아들이고 또 구체적인 실행법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걸 하나로 딱 묶어줄 아주 강력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배우 매튜 맥커너히의 이 일화는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걸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의 영웅은 과거의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가 끊임없이 쫓아가야 할 10년 후의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은 정해진 대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선택을 통해 미래의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을 직접 그려나가는 예술가와 같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읽어야 할 대본이 아니라 그려야 할 캔버스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